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원자재 시장은 더 큰 변수를 맞았습니다. 세계 주요 원유 생산지 중 하나인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했고 원자재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이 걸프 지역 송유관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서아시아 지역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석유 공급을 흔들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해상 통로로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을 지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회할 경우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오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에너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오르면서 78달러 선을 기록 중이고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장중한 때 브렌트유는 13%, WTI는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공격에 카타르 LNG 시설 가동이 멈추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는데요.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 내 천연가스 선물 근원물 가격은 1메가헤르츠 시당 44.5유로를 넘으면서 전거래일 대비 40% 급등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결국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변수는 이번 전쟁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유의 엄포성 발언을 통해 전쟁 장기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쟁의 현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후 현지 시간 2일 이번 군사작전의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4,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상군 울렁증이 없다며 다른 대통령과 달리 지상군 투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를 예상보다 빨리 제거했다면서도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기에 이란도 보복 타격으로 맞대응하고 있어서 실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란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에도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미사일 능력 파괴 등 목표 달성 전까지 이번 군사작전을 끝낼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이라크 전쟁과 같은 끝없는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정 기간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함정 11척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미 국무부가 중동 국가 14곳에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CNN 방송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24시간 내 미국이 대이란 공격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보도하며 확전 위험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 직후부터 사흘째 비상 대응방을 가동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역시 원유 상황인데 국내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우선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에너지 대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원유와 석유 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 충격에는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LNG와 관련해서는 카타르산 LNG가 국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인데 최근 도입선 다변화가 진행된 데다 계절적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중동해 지역에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한국 무역 수지는 408달러 줄어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 징후가 실제로 발생하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로 했죠.
네, 중농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도 별도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준비된 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중농 지역에서 우리 선박이나 제외국민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차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농지 전수조사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농지로 해놓고 사실 농사가 아니라 투기를 위해서 사둔 땅을 가려내겠다는 건데 이게 전수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조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번 달 안에 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일부 농지를 뽑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농지를 한 번에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걸로 점쳐집니다. 네, 이번에도 투기 세력이 타깃인 거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또는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할 걸로 전해집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서도 농지 투기는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던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도 7,000명 넘는 인원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전수조사로 범위가 크게 늘어날 경우 비슷한 사유로 행정처벌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 연휴 중에 국세청이 때 아닌 사과문을 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종의 핵심 비밀번호를 노출해 약 69억 원을 탈취당했는데 심지어는 한 번 탈취됐다가 돌아온 가상자산을 제때 보안 처리하지도 못해서 또 탈취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고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전자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실수로 노출됐고 이후 해당 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된 자산은 PRTG 코인 400만 개, 약 480만 달러, 우리 돈 69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해킹범이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되돌려놨다고 주장한 자산 일부가 약 2시간 반 뒤 또 다른 계정으로 다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해킹 이후 추가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 즉 2차 해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는 당초 입건 전 조사 단계였던 사건을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자금 이동 경로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킹을 넘어 국가기관이 보관하던 자산의 보안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사정기관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탈취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면 일할 의욕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노동을 포기하면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니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의 요건상 대출까지도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현재 검토가 어떤 단계입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선 재산 요건도 살피는데 가구원 모두의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 등 부채도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일부 전세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은 이들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고요. 국회에선 지난해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현재 2억 4천만 원이 미만인 재산 요건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산 요건 완화 방향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다만 문제는 재정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00만 가구 이상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4조 5천억 원 이상의 조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재산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가입 대상이 늘면서 조세 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채 차감 방안별 소요 재원과 근로유인 재고 효과 등도 심층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타당성 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들 소식입니다. 지난달 상속 분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판결문에 비공개 처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에 대한 감시를 위해 모든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한 건데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판결문을 가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서부지법에 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제안을 신청했는데요. 열람 제안 신청을 한 건 이 부회장 쪽 개인 민감 내용에 더해서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적나라한 재산 싸움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돼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서부지법은 LG가 새 모녀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부회장의 완승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신청을 한다고 다 비공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서 열람 제안이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했을 때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영업 비밀이 적혀 있는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부회장 측은 첫 번째 경우를 내세우며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통은 패소한 쪽에서 열람 제안을 신청하지만 부회장이 민감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심 패소 후에 판결 변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던 새 모녀 측은 현재까지 항소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어제 마감된 60조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입찰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코리아 원팀과 독일 업체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측이 요구해왔던 현대차 현지 공장 설립안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현대차가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캐나다 민영방송 CTV에 따르면 잠수함 수주를 위한 제안 요청서에 한국의 현지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과 연계한 산업 패키지에 한국은 현대차 그룹 공장 건설을 포함시키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왔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캐나다 특사단에 동참하며 현지 투자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대차는 이미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한 데다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투자를 약속해 캐나다 공장 설립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주전에서 산업 기여도가 핵심 잣대로 부상한 만큼 현대차는 그 대신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해 철도나 대형 화물차 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외신은 독일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측 제안서에서도 자동차 공장 설립안은 최종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이 다 자동차는 빠지게 된 건데 이러면 수주전의 승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배점의 50%인 유지 관리 능력과 예산 내 적기 인도 능력이 수주전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잠수함 건조 속도와 또 독일과 달리 이미 일부 잠수함이 진수돼 운용 중이라는 점이 주된 강점입니다. 하나와 HD현대 원팀은 캐나다 해군이 현행 잠수함 함대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는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고 2044년까지 12척을 모두 인도하겠다고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독일 측은 2032년까지 잠수함 1척을 인도하고 이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앞서 밝혔는데 이번 최종 제안에서 보다 신속한 생산 일정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정해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6월 최종 입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월급을 못 준 데 이어서 입점한 점주들에게 줘야 할 정산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내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점주 정산 관련된 자세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홈플러스 점주 측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7일 점주들에게 1월 매출분에 대한 대금을 정산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정산일 나흘 전에 지급을 못한다고 통보하면서 4천여 명 점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급여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매장의 일부 매대가 텅 비는 등 제품 수급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정말 한계에 다다른 모습인데 회생을 연장할지 내일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내일로 1년이 되는데요. 현행법상 내일까지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최대 6개월 회생 연장을 통해 홈플러스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회생 계획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 연장을 불허하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한남동 자택 등을 담보로 1,000억 원 규모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했지만 당장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선 3천억 원 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바다 건너 우리 경제 소식들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IT 전시회 MWC 현장에 국내 통신사 수장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들 수장들은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고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안내했는데 단순 방문을 넘어서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통신사와 삼성전자 수장들의 만남이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재현 SKT 사장은 현지 시간 2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에 참석해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신제품 갤럭시 S26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정재현 사장은 특히 옆 사람에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드웨어 기반의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능력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고객들이 뭘 필요한지에 딱 맞춰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 사장은 갤럭시 워치를 통해 항산화 수치를 측정해보기도 했는데요. 노태문 사장은 84점, 정재현 CEO는 75점의 항산화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잇따라 LG U+ 사장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죠. 그렇습니다. 홍범식 LGU+ 사장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봤는데요. 홍 사장은 AI 경험을 제공하는 헤드셋 기기인 갤럭시 XR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 사장은 진짜 현실로 느껴진다라면서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MWC26 개막일 기조연설에 나선 홍 사장은 미래소통의 핵심으로 사람 중심의 AI를 꼽았는데요. 수많은 디바이스가 등장하는 시대에는 음성이 그 중심에서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안정까지 책임지는 진화된 보이스의 에이전트가 미래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경제 안보, 전략 투자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 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세계 자산운용그룹인 세비오라 간에 이번에 체결된 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과 AI 실생활 적용을 위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원전 협력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And to work towards a bilateral framework for specific areas of AI collaboration. Singapore is studying the potential of nuclear energy as part of our longer-term energy mix. And we hope to learn from Korea's expertise and experience. 우리와 싱가포르는 치안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와 대기질 연구 환경 위성 자료 공유, 검증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정상 일정에 이어 열린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미래 AI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제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를 본격화해서 양국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원전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속 싱가포르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아 코스피 6,000포인트 이후의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 행사 자리에서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 주기 단축,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낮은 주주 환원을 저평가의 원인으로 언급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